올해로 62세가 된 저는 대기업 본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정년 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합쳐 약 4억 원 정도가 있어 앞으로 국민연금까지 더해지면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지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누리는 자유가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 일로 머리 아플 일도 없으니 정말 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상이 갑자기 사라지니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돌아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대학 동기인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는 저보다 1년 먼저 퇴직하고 지난해부터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부를 묻는 줄 알았는데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형,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 5천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을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더욱이 준호와는 대학 졸업 후에 가끔 만나긴 했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명절이나 동창회 때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카페 사업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매출이 계속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임대료며 재료비며 직원 급여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개인 자금을 계속 투입했는데 이제 한계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카페 확장을 위해 받았던 대출 상환일이 다음 달로 다가왔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될 줄 알았어. 위치도 나쁘지 않고 커피 맛에도 자신이 있었거든. 준호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체인점을 더 선호하더라고. 개인 카페는 SNS 마케팅이나 특별한 컨셉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워.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돼서 정말 막막해. 형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 준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하루 종일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와도 이야기해봤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우리도 아직 불안한 상황인데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 게 맞나?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카페 장사가 그렇게 어려운가? 커피 한 잔 원가가 얼마나 된다고? 아내가 의아해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카페 업계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의 연간 폐업률이 14.1%로 치킨집 폐업률 10.0%보다도 높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폐업한 카페의 절반 이상이 영업기간 3년 미만인 신생업체들이었습니다. 전국 카페 수는 8만 5천 개가 넘어 편의점보다도 많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카페 사장들의 수익 구조였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 카페의 월 평균 매출액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인데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를 빼고 나면 순수익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카페 사장은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복지가 따로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정말 힘든 업종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되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옷차림도 예전만큼 단정하지 않았고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밴 것 같았습니다.
형,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릴 처지가 아닌 걸 알지만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6개월만 빌려주시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자도 시중금리보다 높게 드릴게요.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보니 더욱 복잡했습니다. 준호는 퇴직금 2억 원으로 카페를 시작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고 그 상황에서 무리하게 매장을 확장 이전했다가 더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월 매출은 800만 원 정도인데 임대료가 300만 원, 재료비와 인건비까지 합치면 매달 2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료가 300만 원이나 돼?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처음 매장은 임대료가 100만 원 정도였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더 좋은 위치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역앞상가로 이전했는데 임대료가 3배로 뛰었지. 그런데 매출은 기대만큼 늘지 않더라고. 준호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 매장으로 돌아가면 안 돼? 원래 매장은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갔어. 게다가 지금 매장 계약도 2년 장기 계약이라 중도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해. 상황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준호는 이미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계속 버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만두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개인 돈을 계속 넣었어. 처음에는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내가 화를 많이 내고 있어. 퇴직금을 다 날릴 것 같다고.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저는 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퇴직한 동기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준호야,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알겠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줘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될까? 기껏해야 25개월 정도 버틸 수 있을 뿐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돈도 결국 없어질 거야. 그럼 형은 날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거야? 준호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게 진짜 도움일까?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카페를 정리하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아직 나이도 젊고 경험도 있잖아.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은 사업 안 해봐서 몰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어. 지금까지 투입한 돈을 생각하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이미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실을 만회하려다 보니 더 큰 손실을 감수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야, 내가 지금까지 투입한 돈은 이미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더 큰 손실을 막는 게 중요해. 제가 설득해봤지만 준호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페 업계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이 33.8%라니 창업한 회사 10곳 중 3곳만 5년을 버틴다는 얘기잖아. 저도 조사하면서 놀랐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카페는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업종이었습니다. 전국에 카페가 너무 많아 과당 경쟁이 심했고 임대료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준호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해. 퇴직 후 생계형 창업이잖아.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여유가 없어.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퇴 후 창업은 젊은 사람들의 창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다시 취업할 기회가 있지만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의 창업에 실패하면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퇴직금을 모두 투입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후로 준호에게서 연락이 몇 번 더 왔지만 저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카페를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라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매달 적자가 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돈을 쓸 수 없어. 준호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우리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 아니야?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제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오랜 친구니까 더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지금 내 상황에서는 누가 돈을 빌려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오히려 더 큰 빚만 질 뿐이야. 그럼 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준호가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카페 운영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봐. 폐업 절차나 채무 정리 같은 것 말이야.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일을 찾아보자.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 은퇴 후에 카페나 음식점을 차렸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대? 실제로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의 창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카페나 음식점 같은 요식업 창업이 많았는데 대부분 생계형 창업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경기 악화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창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은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 안전한 곳에 있다고?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도 지금 불안해. 앞으로 20년 넘게 살아야 하는데 더 이상 벌어들이는 돈이 없잖아. 지금 있는 돈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그 말이 좀 과했나 싶어서 톤을 낮췄습니다. 준호야, 나도 내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는 건 너에게도 나에게도 좋지 않아. 며칠 후 준호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을 줄여서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형,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할게. 1,000만 원만이라도. 준호의 목소리가 애절했습니다. 준호야, 금액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를 투입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더 이상 부탁하지 않을게. 준호가 쓸쓸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준호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다른 동기들을 통해 소식을 들어보니 결국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지인들을 통해 여기저기서 조금씩 모아서 2천만 원 정도를 마련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은 그대로인데 매출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경쟁업체들이 계속 생기면서 손님들이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또 생겼다고 하더라. 동기 중 한 명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준호 카페에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몇 개월 후에 카페를 문 닫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퇴직금 2억 원과 지인들에게 빌린 2천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게다가 빌린 돈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 됐어. 그래도 건강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동기들과 만났을 때 누군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빚까지 진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찾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구 관계에는 금이 갔지만 만약 그때 5천만 원을 빌려줬더라면 그 돈도 결국 날리고 친구 관계까지 완전히 망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빌린 사람은 부담스러워하고 빌려준 사람은 언제 갚을지 신경이 쓰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자금은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큰 돈을 잃으면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 20년 넘게 그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4억 원이라는 돈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월 200만 원씩 쓴다고 가정해도 약 16년 반 정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더 짧아집니다. 게다가 의료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것만이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냉정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준호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빨리 정리했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준호의 경우처럼 은퇴 후 창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요식업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성공 확률이 낮아 위험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퇴직금 전부를 투입한다면 실패했을 때 회복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카페의 연간 폐업률이 14.1%이고 폐업한 카페의 52.6%가 영업기간 3년 미만입니다. 이는 카페 창업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개인 카페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밀려나기 쉽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브랜드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스타벅스나 이디야 커피 같은 브랜드에 익숙해져 있어서 개인 카페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개인 카페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특별한 차별화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임대료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위치의 상가는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료가 저렴한 곳은 유동인구가 적어 매출 확보가 어렵습니다. 준호처럼 매출 부진을 해결하려고 좋은 위치로 이전하면 임대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의 부탁으로 큰 돈을 빌려주는 일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일 이후로 돈 관리에 대해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생활비, 비상자금, 여가비용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나 대출 같은 위험성이 있는 일에는 절대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는 월 20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은 이미 있으니 주거비 부담이 없고 자녀들도 독립해서 교육비 지출도 없습니다. 의료비와 각종 관리비,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월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비상자금은 5천만 원 정도 별도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나머지 자금은 안전한 예적금이나 국채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은퇴 후에는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가끔 준호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새로운 일을 찾아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비원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다른 일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준호의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60대에 다시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예전 같은 친구 관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 선택만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자들끼리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고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고 실패할 경우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처음부터 명확한 선을 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 카페나 음식점, 치킨집 등을 차렸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쉬워 보여서 시작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요식업은 겉보기와 달리 매우 까다로운 업종입니다. 위치 선정부터 메뉴 개발, 마케팅, 인력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리뷰의 영향도 크고 SNS 마케팅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일을 은퇴한 사람이 쉽게 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더욱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국 카페 수가 8만 5천 개가 넘는다고 하니 어지간한 곳에는 이미 카페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새로 들어가서 기존 업체들과 경쟁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은퇴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먼저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비슷한 업종이 얼마나 있는지, 고객층은 어떤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의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퇴직금 전부를 투입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적어도 절반 정도는 안전하게 보관해 두고 나머지로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매력도 있지만 실패했을 때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대신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독서를 하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국민연금도 받기 시작할 예정이고 건강만 유지한다면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의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앞으로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돈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요즘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문화센터 강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아내와 함께 등산을 다니기도 하고 가끔은 여행도 갑니다. 물론 예산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하지만요. 건강 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의료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떨어지니까요. 가끔 준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지인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창업의 위험성과 신중한 자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이죠.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는 것이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의 자금 관리는 정말 신중해야 하고 친구의 부탁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현명한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가끔 준호에게 연락을 해볼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아직은 서로 어색할 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 배운 것은 은퇴 후에는 무엇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설렘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안정성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